다음은 LG U 플러스의 5G 서비스 발굴팀 신영근 팀장께서 The Next Wave of 5G Immersive Cont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U 플러스 신영근입니다. 오늘 앞서서 KT, SK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저희 U 플러스에서 5G 시대를 맞이해 어떻게 실감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고,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추진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LTE를 세계 최초로 사실은 상용 서비스를 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고민도 세계 최초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5G에 대한 도입이 결정이 되고 나서 추진단을 만들고 그 추진단을 통해서 5G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SK나 KT는 원래 플랫폼에 대한 강점 그리고 오프라인의 강점이 있었지만 저희 U 플러스로서는 일단 B2B보다는 B2C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5G가 됐을 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는 결국 AR, VR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런 통신사의 어떤 B2C 모델에서 전통적인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디바이스가 갖춰진다면 컨텐츠 측면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통적인 통신사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디바이스에 대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디바이스는 아직까지 AR, VR에서는 5G에서 전용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에 집중을 했었고, 그렇다면 실감형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을 저희 다음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컨텐츠를 만약에 진짜 저희가 오리지널 컨텐츠로 직접 스튜디오를 만들고 생산을 해본다면 어떨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볼륨 매트릭 AR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3D 입체감이 뛰어난 VR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AR과 VR, 360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의 차이는 있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피사체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게 밖으로 나와 있느냐의 차이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캡처를 하고 렌더링을 해서 본인이 가상 현실 혹은 증강 현실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가 기술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VR은 저희가 보통 360도 영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VR 360도 영상은 사실 5G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체감이 조금 더 뛰어난 텔레스코프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입체감이 뛰어난 스튜디오를 직접 구축을 했고, 그걸 통해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스타데이트 혹은 인터랙션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녹여낸 드라마 쇼폼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한번 제공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 스튜디오를 저희는 거의 1000여 편을 직접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미디어와 그리고 VR 미디어의 어떤 차이점도 잘 알게 됐고, 일반 촬영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 영역을 단순한 어떤 아이돌이나 K-팝 스타가 아니라 일반적인 드라마 혹은 공연, 라이브 스포츠 등으로 지금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AR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 17년에 사실은 스튜디오 구축을 검토를 하고 18년에 구축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크로마키 기반의 360도 어떤 스튜디오밖에 구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 기술 자체가 정말 최신의 기술이냐라고 하면 조금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장 뛰어난 기술로 30개의 카메라 그리고 360도로 캡처를 한 다음에 실시간 렌더링을 해서 실제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복셀 그리고 폴리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는 최소한의 어떤 렌더링 파워를 통해 가지고 사람 자체를 3D로 움직임과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는
자체 제작을 했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U 플러스 AR 전용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저희는 통신사다 보니까 미디어 사업에 대한 엔드투엔드에 대한 인프라 혹은 기술 여러 가지에 대한 제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풀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안정화된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2회 혹은 3회 정도의 필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마찬가지로 350여 편 이상의 AR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직접 AR, VR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그리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저희 내부의 판단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 그리고 성과를 얻었다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저희는 통신사 최초로 5G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또한 다양한 제휴 혹은 글로벌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5G 컨텐츠에 대한 저희는 XR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통신사들을 세계 어떤 유수의 통신사들과 함께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그런 공동으로 펀딩을 하고 그 공동의 펀딩을 가지고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단 운영 체제를 만들었고 저희가 처음으로 의장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성과를 그럼 지속적으로 가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냐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AR, VR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약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신사 사업 모델이었던 네트워크는 5G 해결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모든 곳에서 5G의 로 레이턴시를 즐길 정도의 인프라 구축은 아직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제약은 바로 디바이스입니다. AR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지만 VR 같은 경우는 HMD라고 하는 전용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전용 디바이스는 가격도 비싸고 아직까지 글로벌 제조사들이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기술 개발에 뛰어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입니다. 디바이스가 아직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iOS, 안드로이드 두 가지로 어느 정도 플랫폼이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VR, HMD 같은 경우는 각자의 제조사들이 각자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일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역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이 발표 자료 자체를 PDF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자료를 전달했을 때는 파워포인트로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각자의 회사가 쓰고 있는 전용 폰트가 있다 보니까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생기고 폰트가 깨지는 일이 생겼던 거죠.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이런 사무 소프트웨어조차도 아직까지 표준화가 되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5G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머시브 컨텐츠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PDF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밸류 체인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엣지를 가지는 그런 성과밖에는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5G만으로 어떠한 더 이상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활용에는 한계를 느끼고 사업적인 추진을 이제 조금씩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국내 통신사로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결국 통신사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VR을 올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AR, VR을 솔루션을 별도로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컨텐츠를 한번 송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VR 같은 경우는 이제 3도프, 6도프 두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일체형 6도프, 3도프 이제 대부분 이제 일체형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자유도를 느낄 수 있는 6도프는 컴퓨팅 파워 자체의 한계 때문에 이 조그만 디바이스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팅 파워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게 됐는데요. 클라우드로 올렸을 때 그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VR입니다. 왜냐하면 VR 같은 경우는 조금만 그 레이턴시를 느끼게 될 경우에 멀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 초지연의 초저지연의 안정된 퀄리티의 네트워크를 송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터랙티브가 중요한데요. VR을 끼고 원웨이로 어떤 컨텐츠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움직임 자체에 대한 신호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영역에서 통신사의 강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디바이스의 제약과 그리고 플랫폼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굉장히 복잡했던 PC 기반의 유선 기반의 그런 식스도프의 어떤 컨텐츠 체험을 매우 간단한 일체형으로 컨텐츠에 대한 손실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완성했습니다. 뭐 AR도 마찬가지고 VR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특정 기준의 상용망에 적합한 70ms라든지 아니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AR은 모두 컨텐츠는 저희는 스트리밍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VR, 클라우드 역시 저희가 상용 런칭을 해서 지금 B2B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레이턴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70ms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단에서는 10에서 15mm 정도밖에 레이턴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디바이스 종단에서 인코딩, 디코딩을 하다 보니 이제 70mm 정도가 저희 내부 타겟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것들은 기가 와이파이만 되더라도 50메가에서 100메가 이내로는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5G, 와이어리스 그리고 뭐 무선의 모빌리티 이런 활용도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G에 대한 뭐 무선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제약상이라고 했던 컨텐츠인데요. 6도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인의 시선이 고정돼 있던 3도프랑 달리 자유도를 가지고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을 실사로 만들기에는 굉장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6도프 컨텐츠는 대부분 그래픽 기반의 게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업적인 어떤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가장 화제성과 많은 유저들을 모을 수 있는 게임이 6도프로 있는데요. 이 컨텐츠 개발사들이 처음에는 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떤 노력을 들여가지고 만든 컨텐츠가 네트워크의 제약 때문에 품질 저하가 있을까봐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유명 개발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씩 설득을 했을 때 그들도 결국에는 미래에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혁신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흔쾌히 컨텐츠를 제공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 30여 평의 어떤 게임 컨텐츠를 제공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컨텐츠는 제약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6도프의 어떤 VR 컨텐츠를 즐긴다고 할 때 어떤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과 타겟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그래픽이 아닌 AR의 어떤 뭐 캡처 기능이 좋아지고 렌더링 파워가 좋아진다면 결국엔 실사 기반의 다양한 6도프 컨텐츠가 나올 것이고 그런 6도프 컨텐츠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가 꿈꾸는 뭐 VR 또 혹은 AR에서의 이머시브 컨텐츠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왜 이런 실감 미디어가 예전 5G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플랫폼과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의 어떤 기술과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적인 어떤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머시브 컨텐츠는 좀 요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를 본다면 결국 LTE 시대에 종단에 왔을 때 결국 이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갑자기 사업적인 성과를 굉장히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생태계, 플랫폼의 문제인데요. 이 생태계와 플랫폼이 통신사로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현재 단기적으로는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디바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디바이스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어떤 소셜 기반으로 이제 SNS라고 하는 어떤 사업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런 DNA를 가지고 있던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오큘러스는 그 전에 굉장히 뛰어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뭐 페이스북의 마이크 주커버그였던 선택을 받았었는데요. 이쪽에서 굉장한 지원을 받아서 식스도프 일체형 디바이스를 2년 전에 출시를 했고 출시 1년 만에 1억 불이라고 하는 컨텐츠 매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올 9월 달에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 역시 굉장히 가볍고 핸드 트래킹이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컨트롤러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의 표정을 읽어내서 3D에 대한 어떤 아바타를 실시간으로 만들고 페이스북의 아이디랑 연동을 시켜서 어떤 아바타들의 3D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리고 광고 수익도 내는 이런 사업적인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뭐 해외 업체에서의 어떤 디바이스 중심의 플랫폼이 그러면 열릴 때까지 혹은 넷플릭스와 같이 어떤 전통적인 뭐 미디어 산업과 같은 수순을 밟을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뭐 통신사들이 이런 모든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을 끌고 나갈 만한 기획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사업에 대한 DNA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인더스트리에 도움이 필요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약들을 넘어선다면 결국에는 실감 미디어 5G 기반의 어떤 우위를 점하고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년 반, 2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소비자들 혹은 고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제 사례가 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R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떤 팬들을 위해서 지금 출연하신 배우들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이제 볼륨메트릭 3D로 이제 본인들이 어떤 노래를 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콘텐츠는 입장을 할 때 받은 포토카드를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자기 손바닥 위에서 노래 한 곡을 완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그럼 정말 새로운 것이냐? 아닙니다. 처음에 스튜디오를 오픈했을 때부터 저희는 할 수 있었던 기술이지만 소비자들은 팬들은 이런 사용 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의미를 주고 감동을 주느냐에 조금 더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GQ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었던 이제 패션 AR 사례인데요. 패션 AR 역시 굉장히 올드했던 잡지, 2D의 잡지라고 했던 것에 카메라를 비췄을 때 내가 좋아하는 힙한 래퍼가 나와서 어떤 신곡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신선함과 새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K콘 혹은 온라인 콘서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BTS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또 갑자기 이런 성공 때문에 지금 XR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뭐 새롭진 않지만 어떤 렌더링 파워로 실시간으로 그런 뭐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지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이켜서 본다면 그런 성공의 이유는 단순한 기술, 단순한 새로움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 관점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의 어떤 생태계의 좁은 눈으로 컨텐츠를 예단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조금씩 협력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한다면 5G 기반의 실감 컨텐츠 이런 뭐 세상은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U+의 신영근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